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SAMG 엔터테인먼트의 수요 예측 결과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기업 분석 내용은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를 했었으니까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히 요약만 하고 넘어가자면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회사였는데요. 미니 특공대나 티니핑 같은 글로벌 팬덤을 확보한 톱티어 키즈 IP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이 회사의 정체성이었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주인공들.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 수도 엄청나고 지금 조회수도 엄청난 정말 글로벌리하게 인기 있는 키즈 애니메이션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완구 시장이나 유통업계에도 매우 성공적으로 진출을 했고요. 앞으로 해외 진출을 더 확대해서 사업 영역이 더 확장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업계 내에서 이 입지를 잘 다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했고 매출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 319억 원으로 작년 전체 매출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을 이미 기록해줬고요. 여기에 연말 특수를 기대하게 되면 22년 총 매출액이 832억 원, 영업이익은 8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회사 측이 전망을 했었어요. 성장 속도가 빠르고 보유하고 있는 IP의 인기도 대단한 것 같아서 어쩌면 정말 연말 특수를 감안했을 때 회사 측이 제시한 실적 근처까지는 좀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놓친 부분이 있더라고요. 투자 설명서를 보면 3분기까지의 누적 실적이 확인 가능합니다. 앞에 표에서는 상반기까지의 누적 실적까지만 적어놨던 거고요. 그래서 3분기 누적을 보면 매출액은 426억 원, 영업이익은 6.1억 원. 상반기 누적보다 오히려 훨씬 감소했어요. 순손실 폭도 커졌고요. 자, 그렇다면 4분기에만 매출액 406억 원, 영업이익 77억 원을 기록해줘야 회사 측이 제시한 전망치가 달성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과연 3분기 누적 매출액을 4분기 만에 달성이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영업이익 77억 원을 한 분기에 기록하는 게 말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의구심이 딱 생기죠. 좀 비현실적인 수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또한 문제인데요. 상환 전환 우선주로 인한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반영된 탓이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보시면 연도별 파생상품 평가 손실을 표 마지막 칸에 기재해 뒀거든요. 요게 없었다면 단기 순이익으로 전환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해요. 이 상황에 올해 4월 상환전환 우선주가 모두 보통주로 전환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익성 지표의 개선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또 유통 내재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도 기대가 되기는 하고요. 근데 앞에서 봤듯이 3분기까지의 누적 실적을 참고해서 봤을 때 당장 22년 추정 실적 달성 가능성에도 의문을 품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23년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모가나 23년 순이익 기준 유사기업과의 밸류에이션 비교 이런 거는 아예 무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달성 불가능한 수치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더 핑크퐁 컴퍼니와 밸류에이션을 비교하면서 SAMG 엔터테인먼트의 공모가 상단 기준 펀은 16.82배로 비교적 좀 저렴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23년 실적을 현가화한 순이익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잖아요. 근데 23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또한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결국 적자 기업이고 향후 추정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존재한다는 부분이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다면 23년 추정 실적을 바탕으로 산정한 공모가도 높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경쟁률 44.73대 1을 기록했고요. 289개 기관만 참여했습니다.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밴드 하단 미만이 건수 기준 89.27%, 수량 기준 89.47%를 기록했다는 부분에서 말 다 한 것 같아요. 기관들은 밴드 하단도 비싸다고 평가를 내린 거겠죠. 네,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건수 기준으로 3.46%, 수량 기준으로 0.06%입니다. 최근 사례들을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수량 기준의 수치는 낮아도 건수 기준의 수치가 높으면 최종 확약 비율이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SAMG는 건수 기준으로도 3.46%밖에 안 되고요. 수량 기준으로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종 확약 비율에 있어서도 기대되는 측면이 없기는 하네요. 네, 결국에 공모가는 밴드 하단보다 21% 낮은 17,000원에 확정이 됐고요. 공모 수량도 줄였습니다. 상장 예정 주식수도 감소했고요. 그래서 공모 금액은 약 238억 원, 시가총액은 약 1,460억 원 규모로 상장을 추진하게 된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환불까지 4일이나 걸린다는 것 또한 단점이 되겠습니다. 상장은 12월 6일로 예정돼 있고요. NH투자증권의 단독 주관입니다.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조합의 3.75%가 배정됐는데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350만 원 정도라서 미달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워낙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아서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 상장일에 바로 유통 가능한 주식수는 206만 1,668주, 상장 예정 주식수의 24%가 되겠고요. 기존 주주 비율 8.31%가 존재합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총 350억 원 규모 정도가 되겠고요. 공모 수량을 줄이고 공모가를 낮춘 덕분에 유통 가능 금액이 300억 원대로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정리하면 경쟁률 44.73대 1로 매우 낮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거의 다 밴드 하단 미만을 적어냄으로써 공모가는 밴드 하단보다 21% 낮은 17,0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건수 기준과 수량 기준 모두 형편없는 수준이고요.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 24%, 기존 주주 비율 8.31%, 유통 가능 금액 350억 원, 그나마 좀 가벼운 편에 속한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4가지 측면에서 반전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시죠.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 가격 메리트, 유통 가능 금액과 시가총액 수준, 의무 보유 확약 비율. 먼저 기존 주주의 대부분은 재무적 투자자들, 즉 기관 투자자들인데요. 보니까 회사 측이 발행했던 상환전환 우선주의 발행 가액이 8,442원, 1,130원 이렇더라고요. 그렇다면 공모가 17,000원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재무적 투자자들의 엑시트 가능성은 좀 높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낮아진 공모가로 밸류에이션을 다시 해보긴 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왠지 SEMG 엔터의 퍼가 유사 기업들 대비해서 굉장히 낮아 보이지만 23년 순이익 달성이 가능할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딱 공모가가 저렴해졌다 할만하다를 논의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혹시나 절대적인 가격 수준이 10,000원 미만이라면 밸류에이션을 떠나서 수급이 조금 붙기도 하잖아요. 근데 삼지엔터는 또 17,000원이라서 그런 수급조차 기대하기는 어렵겠다는 거. 네. 넘어가서 유통 가능 금액은 350억 원으로 300억 원대까지 내려오긴 했는데요. 시가총액은 약 1,460억 원으로 아주 가벼운 수준은 아니겠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건수 기준으로도 3.46%밖에 안 돼서요. 큰 기대는 없는 상황이고요. 종합적으로 공모주로서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유통 가능 금액 300억 원대였던 종목들은 DTNCRO를 제외하고는 수익 구간이 나왔다는 거 좀 참고해 볼 수는 있겠네요. 근데 제 기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기업임에는 분명하나 공모주로서 접근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적정 가격 수준을 도출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상장 후에 흐름도 좀 지켜보고 실적이 입증이 되는지도 확인을 하면서 접근하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네,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도 다 변경됐거든요. 표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85,000원 필요한데 균등 배정 수량이 5주를 넘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청약에 참여하실 분들은 그런 부분 잘 고려해서 균등 배정 수량을 다 받을 것인지 그냥 5주만 받아볼 것인지 결정하고 청약하시면 되겠습니다. 11월은 영 재미를 못 보고 마무리할 것 같네요. 공모주 겨울방학 제대로 그냥 쉬시고요. 저는 남은 2022년 동안에 간혹 그냥 브이로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녁 식사 든든히 하시고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